자, 국회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이 당대표 출마를 위해 내려놓으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국민의힘이 이 대선 이후 이제 야당이 됐는데 그러면 법사위원장을 우리에게 좀 넘겨달라 이렇게 민주당을 압박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좀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석기, 국방위원장 성일종, 정보위원장 신성범 의원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상임위원장 3개 다 넘길 수 있으니까 그냥 법사위만 우리에게 넘겨다오 이렇게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상호 견제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게 필요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협상할 시기도 대상도 아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상임위원장을 이제 2년씩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했기 때문에 잔여임기 역시 이제 민주당이 계속 맡아야 된다. 그래서 박범계 의원이 이미 내정됐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내정은커녕 아직도 논의조차 안 했다라고 이제 일단 박범계 의원 내정서를 부인을 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제 본회의 일정을 비롯해서 재협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자 이거 법사위원장 그 원영석 변호사, 국민의힘이 3개 상임위원장 내주고 법사위원장 꼭 가져오겠다. 정말 어찌 보면 애걸복걸을 넘어서는 어떤 전략적인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 법사위원회가 뭐 각종 법률에 대한 입법을 할 때 그 작구 검토나 아니면 전체적인 법 질서와 관련해서 조화되는지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법률이 이 법사위원회를 거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를 상원위원회다, 상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제 그 법사위원회를 야당에 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청래 의원도 자기가 그 법사위원장 맡으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의 그런 의원들이 맡는 게 맞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맡았었어요 그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여당이 지금 민주당이 된 거죠. 그러면 야당 국민의힘에게 이 법사위원장을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겠다는 식으로 과거에 본인들이 했던 이야기를 뒤집는 건데, 지금 뭐 소통이니 협치니 뭐 그런 건 말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소통과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법사위원회를 뭐 민주당이 가져가겠다 그러면 소통과 협치라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대선 때 이야기한 국민의힘이 뭐 신통제다, 뭐 총통제다 그런 비판이 결국 이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배 부위원장님, 소통과 협치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을 꼭 넘겨달라 이런 주장인데요. 네, 우리 정치가 뭐 서로 소통 협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막상 입장이 바뀌면 그걸 잘 안 지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다 똑같지 뭐 특정 정당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원 변호사께서 이제 관행을 얘기를 했는데 대체로 이루어진 것은 맞으나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20대 국회 때는 민주당이 국회의장도 하고 그리고 법사위원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또 합의도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지난 22대 국회 개원할 때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어떻게 합의를 했느냐? 각각 2년씩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임위원장 이 운영 규칙, 상임위 운영 규칙에 따라서 한 합의이기 때문에 이걸 합의를 번복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달라. 정권 교체를 이유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논리가 상당히 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여든 야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법사위원장을 하려고 하느냐. 이건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1991년에 이 국회법 86조가 들어섰는데, 여기 보면은 법사위가 이제 체계 작구 심사 권을 갖고 있거든요. 법사위원장이 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런 모든 법안을 심의를 한다는 명분으로 본회의 부의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법사위원장 3개 상임위원장 넘기고라도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어도 의석수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반면에 민주당은 안 된다. 이걸 넘기면은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으니까 우리는 상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되고 또 노란봉투법도 처리해야 되고 방송 3법도 처리해야 된다.
또 뭐 재판 중지법이라든지 또는 뭐 대법관 증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힘차게 해야 되는데 이걸 절대 넘길 수 없다.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은 절대 안 넘긴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절대 안 넘길 줄 알면서도 세계 상임위를 양보한다고 던진 거는 한마디로 명분을 위한 여론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재경 부대변인, 예. 민주당 결론적으로 절대 법사위원장 안 넘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저도 그 배 위원장님 의견에 좀 오랜만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아니, 많이 동의해 주시잖아요. 이게 이제 법사위가 이제 매 국회마다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 어쨌든 모든 법률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고 또 권력이 집중되는 어떤 이런 그 상임위원회죠. 그래서 사실상 법사위의 권한이라든지 또 그 위원장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언론의 조명도 굉장히 많이 받는 자리인데 뭐 최근에도 보면 정청래 위원장 같은 경우 이 뭐 이렇게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렇게 전후로 그 법사위원장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언론의 조명을 받고 지금 이제 그거를 발판 삼아서 당 대표까지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3대 특검법처럼 아주 첨예하게 여와 야가 맞서는 상황. 그리고 사실상 이 3대 특검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죽이기, 야당 죽이기법인데 이 법을 결국 법사위에서 뭐 직권 상정을 한다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한다든지 이런 법사위를 통한 정치 행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사실 이 국방위원장, 정보위원장 다 정말 국가의 어떤 정보를 총괄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 위원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더라도 법사위만큼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야당이 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17대 국회부터 이어진 이런 관례대로 다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자는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지하에 이 제안을 거절할 것이라는 이제 예측이 지금 굉장히 언론 보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그에 동의하는 것이 저는 핵심은 결국 3대 특검법이라고 봅니다. 이 3대 특검법을 결국 법사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아마 매일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결국 법사위에서 본회의 상정을 하기 위한 도구로서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모든 상임위원장을 준다 그래도 민주당은 이 법사위원장을 주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이 법사위원장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야당 죽이기 용으로 활용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양당의 신임 원내대표끼리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도 여당 쪽은 이제 추경 처리 협조를 부탁을 했고 또 야당 송 원내대표는 또 법사위원장 달라. 이게 완전히 지금 마주서고 달리는 열차 같아요. 신영기 대표. 예, 뭐 저는 사실 그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원래대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란 이전에 정치가 좀 돌아갔을 때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장을 가지지 못한 당에서 이제 가지면서 사실상 국회 내부에서 서로 이제 소수당이 뭐 나름의 권력을 좀 균점하는 이런 차원에서 관행으로 이어져 왔었는데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대를 겪으면서 정치 사망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정치 사망의 끝은 내란으로 끝이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왜 특검을 3개를 동시에 해야 됩니까? 특검을 그동안에도 계속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막아세우고 또 대통령은 거부권 쓰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까지 정권 교체되면서 기존에 못했던 걸 지금 몰아서 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024년도에 총선의 민의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야권의 대승이 몰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도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2년을 임기로 해서 이미 다 확정이 된 사안이기 때문에 내란을 일으킨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그 귀책 사유도 국민의힘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룰을 좀 바꿔보자. 이것만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관행이나 관례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관행과 관례가 돌아가기 위한 대전제는 법을 지키고 국회가 정치가 돌아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관행을 존중하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있는 법이라도 제대로 지키자. 근데 국회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은 다수결을 결국에는 의미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지금의 뭐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저는 현재 체제대로 유지돼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저희 이 토론
방송으로 지켜보시는 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2년 임기다. 1년밖에 안 된 법사위원장 자리 왜 달라고 어깃장인가. 또 반면에 그땐 정권 개최 될 줄 몰랐던 거지. 여야가 바뀌었으니 바꾸는 게 맞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자, 또 제대로 된 입법도 행정협치도 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국회의장도 법사위원장도 해서는 안 된다. 또 반면에 민주당이 의장, 법사위원장 맡는 동안 통과시킨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임대차 3법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또 법사위 주면 또 깽판 만들려고 꿈도 꾸지 말아라. 이게 국힘한테 하는 얘기고요. 반면에 법사위까지 가져가면 견제는 누가 하나? 이건 또 민주당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법사위원장 달라고 하지 말고 우선 민심을 얻는 방법을 찾아라. 이 얘기는 국민의힘한테 하는 얘기 같은데 문정영 부대변인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정치 시사 프로에서 항상 패널분들이 많이 언급하는 것이 뭐 입법 폭주, 뭐 입법 쿠데타 이런 자극적인 표현 많이들 쓰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정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헌재 재판관까지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의혹이 있을 정도로 지금 민주당에게 모든 국가의 권력과 힘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번에도 민주당이 가져간다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3대 특검법 외에도 뭐 노란봉투법, 방송법, 뭐 노동법 개혁 이런 것들 사실 굉장히 우리 사회에 영향이 큰 법안들이거든요. 특히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는 지금 대기업, 중견기업 할 거 없이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법안들인데 이런 것들이 저는 줄줄이 이 민주당의 법사위 통해서 저는 뭐 아까 배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체계 자구 심사는 사실 그냥 명목일 뿐이고 저는 줄줄이 다 속전속결로 본회의 직행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아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선 도저히 이렇게 힘의 불균형, 권력의 불균형을 좌시할 수는 없다. 이런 좀 절박함에서 저는 오늘 이렇게 소위 어떻게 보면 딜이죠. 예, 3대 1로 3개 줄 테니 하나 달라 이런 식으로 딜을 친 건데 이게 참 우픈 일이죠. 그러니까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뭐 국민의힘이 잘 못해서 이렇게 지금 이 권력의 불균형이 애초에 초래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면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이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이 최후의 보루만은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이 지켜주는 것이 민주당과 지금 이 정부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맞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첨언을 하면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도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1991년에 국회법 86조 체계 자구 심사권을 법사위원장에게 주면서 이게 지금 34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이런 패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법적 제도적인 개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전에 뭐 김진표 국회의장도 그러고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금 이 개편 얘기, 개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다 알겠지만 지금 현재 법사위원회를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나눈다든지 또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 법사위에 다 있는 이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에 분산시켜서 하자라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이 제도적인 개혁의 결과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끝없이 계속해서 싸우지 말고 벌써 34년 그래서 좀 제도적인 개혁을 좀 완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관행이나 관례가 존재를 하는데 이 관행이나 관례라는 게 다 그동안 필요해가지고 존재를 한 거고 일일이 또 법률로 규정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행이나 관례는 강자가 존중할 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약자는 강자한테 관행과 관례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균형적인 의견의 수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관행을 만들어놨는데 내가 강자니까 나는 그 관례나 관행을 지키지 않을 거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관례나 관행도 만들어질 수 없고 국회가 기능이라는 게 그 한편으로는 관행과 관례에 기인한 것도 있는데 그 자체가 전체적인 기능 마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관행과 관례보다 더 우리가 구속력을 가지는 건 법률과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 관행과 관례를 요구하시기 이전에 국민의힘이 제도로 규정된 심의 의결권, 표결권을 가지고 그동안 특검법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많이 막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의가 실현되는 게 지연되고 수사가 방해받아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국민적 비판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고, 지금도 보십시오.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 수계급이거든요. 거의 주요 임무 수행자 중에 최고봉인데 이분이 지금 보석돼서 나오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오늘 이제 특검에서야 겨우 이제 뭐 추가 기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 자체가 전 녹록치 않다. 만약에 국회까지도 관행을 요구하시면서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을 줬을 때 국회마저 무력화된다고 한다면은 전 국민들이 더 이상은 마음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게 제 우려이고요. 저는 민주당도 국민의 동의 없이 제도를 바꾸면요, 지난 문재인 정권 때 보십시오. 마음대로 제도 바꿨다가 국민적 저항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권을 내줬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저는 지난 5년의 그 아픈, 5년도 아니죠, 3년 전에 그 아픈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그 권력을 남용해서 잘못한다, 전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그 정권 저는 바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을 믿고 간다면은 전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굳이 저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에 줄 이유는 전혀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